자, 천자문 764번째 글자 풀을 취자 공부합니다. 풀을 취자는 깃우 부수의 총액 14획입니다. 먼저 필순에 따라서 써보겠습니다. 반복해서 3번 써보겠습니다. 풀을 취자의 글자의 구성을 보겠습니다. 풀을 취자는 부수를 나타내는 깃 우자와 그 다음에 이제 이 옆에 밑에 있는 글자는 마칠 졸자인데요. 졸, 병졸 할 때 주로 쓰이는 글자인데요. 깃 우자와 이 졸자가 합쳐져 가지고 이 졸자가 이제 발음을 나타내는 부분인데 버금쉬라고도 하기 때문에 취, 쉬 비슷한 발음이에요. 그래서 이제 풀을 취자가 되었습니다. 깃 우자는 새의 깃털을 뜻하는 거죠. 새의 깃털. 그래서 이 깃 우자가 붙으면 대부분 새와 관련이 있습니다. 그런데 이 풀을 취자는 물총새 취자라고 해요. 그래서 처음의 뜻은 물총새라는 뜻에서 나왔어요. 그래서 물총새가 깃털이 푸르고 아름다워 가지고 이게 이제 예를 들어서 뭐 중국의 물총새하고 우리나라의 물총새하고 또 동남아의 물총새가 약간 다르겠죠. 그런데 그쪽에서는 유난히 이제 더 푸르고 아름다운 모양이에요. 그래서 물총새의 깃털로 많은 장식을 하고 그렇게 물총새 깃털이 좀 귀중하게 사용되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물총새의 깃털이 푸른 빛을 띠니까 이게 푸르다는 뜻이 되었는데 따로 물총새를 뜻하기도 합니다. 물총새 취자로요. 푸른색을 나타내는 글자는 이 풀을 취자 말고도 여러 개가 있죠. 가장 많이 쓰이는 거는 풀을 청자죠. 풀을 청자. 그 다음에 녹자, 녹색 할 때 풀을 녹자도 있죠. 그 다음에 풀을 창자도 많이 쓰입니다. 풀을 창. 푸른 바다다. 그럼 창해. 이렇게 표현하는데요. 그 다음에 풀을 벽자도 있습니다. 풀은 옥이다 할 때는 벽옥이라고 표현하죠. 그래서 풀을 청, 풀을 녹, 풀을 창, 풀을 벽, 오늘 배우는 풀을 취까지 이렇게 한꺼번에 공부하시는 김에 같이 공부하시면은 많은 도움이 되겠죠. 풀을 취자에 그 쓰이는 예를 한번 보겠습니다. 예를 한 3개 보겠습니다. 자, 첫 번째는 취이우 자잔이라는 글귀가 있어요. 이 취자는 지금 물총새를 뜻하는 겁니다. 물총새 취. 그래서 물총새는 이자죠. 깃 우자. 그 깃털로 인해서, 깃털로서, 깃털로 인해서 이런 뜻이에요. 자, 스스로. 잔은 이게 잔인할 잔, 또 남을 잔, 해치다, 멸하다, 죽이다 이런 뜻이 있어요. 스스로 자, 스스로 자자, 스스로 잔, 죽이게 된다. 스스로 죽게 된다는 뜻이에요. 물총새는 깃털로 인해서 스스로 죽음을 맞이하게 된다 이런 말이기 때문에 물총새는 그 아름다운 깃털 때문에 죽게 된다.
그래서 이런 장점, 아름다운 점이 오히려 화가 될 수 있다는 의미로 쓰이는 말이에요. 마찬가지로 그 재주가 뛰어난 사람이 그 재주 때문에 죽게 되는 경우에도 이 말을 쓰죠. 아주 재주꾼은 그 재주 때문에 죽는다. 이런 경우가 또 우리가 살다 보면 흔히 있죠. 그래서 그런 경우에 이제 이런 말을 쓰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서는 쓰인 취자는 풀을 취자가 아니고 물총새라는 뜻이에요. 네, 그 다음에는 비취가 나왔죠. 이 비자도 이게 이제 물총새 비자도 되고요. 비취옥 비자도 되고. 네, 그래서 여기에서는 보통 이제 우리가 비취 그러면은 옥이죠. 옥. 푸른 옥. 그래서 보석의 한 종류죠. 그래서 이게 이제 동양에서는 홍옥하고 붉은 옥하고 그 다음에 이 빛이 푸른 옥이 주로 귀한 보석으로 여겨져 왔죠. 자, 그 다음에는 취렴인데요. 이 렴은 발렴이라고 하죠. 또는 주렴렴이라고 하는데 발이라는 것은 뭐냐면 햇볕 가리개 같은 거로 치는 거죠. 걸개죠, 일종의. 발을 친다고 그러죠. 그래서 또는 주렴도 그 구슬처럼 꿰어가지고 이렇게 발을 만든 거예요. 고급스럽게. 요게 이제 주렴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나타내는 겁니다. 렴은. 자, 그래서 취렴 그러면 푸른 발, 푸른 주렴 해가지고 푸른 대오리로 푸른색 오리 가는 대가 있어요. 그걸로 엮어 만든 발이다. 그래서 옛날에 이런 거를 이제 많이 사용을 했죠. 풀을 취, 물총새 취를 공부했는데 대부분의 사람들이 요즘에는 이제 우리 주변에서 물총새를 보기가 어렵죠.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이 아마 물총새에 대해서 잘 모를 겁니다. 아는 사람이 거의 없을 거라고 생각이 돼요. 물총새를 모르는데 물총새 취자만 아는 것도 제대로 공부한 거는 아닌 거죠. 물총새를 모르는데 물총새 취자만 외우고 있어요. 그래서 제가 물총새에 대한 동영상을 준비했습니다. 함께 보시죠. 이것이 바로 물총새의 사냥터입니다. 나뭇가지에 앉아 고개를 돌려 한참 동안 수면을 노려보더니 먹잇감을 발견하자 그대로 뛰어듭니다. 그러나 사냥은 쉽지 않습니다. 몇 번의 실패 끝에 뾰족한 부리로 먹잇감을 낚아챕니다. 제자리로 돌아온 물총새는 물고기로 배를 채웁니다. 눈 앞에 투명한 막이 하나 더 있습니다. 보통 눈꺼풀 외에 안쪽으로 앞뒤로 이렇게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눈꺼풀을 이렇게 다듬으로써 갑작스러운 충격에 의한 눈의 보호를 할 수가 있습니다. 수컷은 암컷보다 몸집이 작지만 외모는 더 화려합니다. 암컷이 알을 품고 새끼를 돌보는 동안 수컷은 물고기를 사냥해 가족에게 전해줍니다. 둥지를 떠나 어미에게 먹이 사냥을 배우는 새끼의 모습도 카메라에 잡혔습니다. 물총새는 저수지 주변이나 개울가에 번식하는 흔한 여름새였지만 환경 오염 등의 영향으로 개체수가 줄어 요즘은 보기 힘든 새가 됐습니다. 자, 2채자를 보겠습니다. 자, 2채자를 보시면은 가운데 글자를 보시면은요. 풀을 취자에 왼쪽에다가 달월을 하나 붙인 거죠. 그래서 똑같이 풀을 취자입니다. 그리고 왼쪽에 첫 번째 글자를 보시면은요. 이것도 풀을 취자인데 이거는 똑같은 풀을 취자예요. 지금 깃 우자 밑에 구자하고 십자처럼 돼 있죠. 이것도 마칠 졸자입니다. 그러니까 풀을 취자에 쓰이는 졸자하고 이거하고 같은 거예요. 이 졸자는
똑같은 졸자인데 이 졸자는 속어라고 그래서 속자라고 그래서 간략하게 빨리 쓰기 위해서 간략하게 이제 이렇게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세 번째 글자도 보시면은 그 평평할 평자를 써놨죠. 그래서 다 같이 이게 이제 풀을 취자가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체자가 되는 겁니다. 다음에는 이제 전서체를 보겠습니다. 전서를 보시면 윗부분은 새 날개처럼 표시해놨죠. 새 날개처럼 되어 있는 게 기누자고요. 그 밑에 부분은 마칠 졸자가 되겠습니다. 다음에는 초서를 보겠습니다. 초서를 보면은 왼쪽에 있는 게 가장 많이 쓰이는 초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오른쪽처럼 쓰는 경우도 있는데 약간 글자가 달라 보이죠. 같은 풀을 취자가 되겠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보겠습니다.